안녕하세요. 관세사 이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4조, 관세법 14조 과세 물건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조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세법은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세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있는데 요걸 과세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대 과세 요건 이런 이야기도 하죠. 관세의 4대 과세 요건은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관세율, 과세표준 요 네 가지를 의미하고 이 네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부가와 징수와 관련되어진 용어에 대해서 확인을 한 적이 있죠. 자, 부가라고 하는 것은 조세법상 채권, 채무자,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이것을 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가가 되어지고 나면 조세법상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있죠. 이걸 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법 법조문을 보면은 어떤 법조문은 부과한다, 특정 법조문은 징수한다, 또 다른 법조문은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과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직 징수권은 발동되지 않은 상태죠. 부과징수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과권하고 징수권이 거의 동시에 발동이 되어진다는 뜻이고, 징수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미 부과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세법상에 있어서 용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4대 과세 요건 중에 첫 번째 과세물건. 자, 과세물건은 과세의 객체, 과세 대상을 의미하죠.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 물품에는 부과한다예요. 자, 요게 과거에 그 기출 문제들 보면 틀린 법조문을 골라라 라는 거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요 14조 규정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은 수입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틀렸습니다. 수입 물품에는 하고 수입 물품에만은 달라요. 사실은 이거는 국어지요, 국어. 국어를 잘하게 되면 에는 하고 에만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에는 하고 에만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 없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물품은 수입 물품, 관세법으로 친다면 수입 물품도 있고 수출 물품도 있고 통과 물품도 있습니다. 수입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되게 되면 수출품하고 통과 물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다 관세 부과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에만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예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입 물품에는 이라는 말을 썼죠. 에말은 한정 제한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라는 뜻이 되죠. 수입 물품, 수출 물품, 통과 물품 3개가 있는데 수입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는 수출품하고 통과품은 관세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 물품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다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오해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항상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를 쓸 때도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떠한 조건,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입 물품 중에서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화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관세 포괄주의, 관세 의무주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법조문상에 있어서 시험에 출제도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언어 생활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도 법 규정에서 어떤 용어를 썼느냐,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라는 부분까지 이해를 하신다면 관세법이 조금 더
편하고 재밌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 관세법상 우리나라는 과세 물건으로서 과세의 객체 대상으로서는 수입 물품을 과세의 물건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수입 물품은 크게 유채물하고 무채물하고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제하고 무형제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관세법상 원칙적으로 유형제만을 과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형제 중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무형제지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외와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법을 공부할 때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예외도 중요해요. 그런데 향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게 될 거냐면 예외의 예외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외의 예외는 정말 독특한 경우고 특수한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험이라든지 어떤 논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외를 잘 보셔야 되고 예외의 예외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유형제 중에 관세의 부과 대상이 관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제일 대표적으로 무가치물이에요. 보통 경제적 현상과 관련되어지는데 어떤 특정한 물품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사용 소비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시체와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서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이라든지 또는 의학대학원에서 어떤 이제 교육 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체라는 것을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전적으로 가치를 환산하고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형태는 있죠. 근데 무가치물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반면에 처음부터 무형제인 무채물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품을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에 라이센스가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보면 물품 가격, 라이센스에 지불되어지는 부분은 별도로 거래와 관련되어서 계약서를 따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특정한 물품의 라이센스와 관련되어지는 기술이나 특허권과 관련되어지는 무채물의 경우도 원가에 포함시켜서 수입이 되어진다면 물품에 있어서 수입하고 관련되어서 세금하고 관련되어지는 납부세 결정할 때 과세 가격에 이미 포함이 되어져서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형제는 관세 부과의 대상이고 무형제는 관세 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형제, 유채물 중에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무채물 중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조 규정 간단하게 확인을 했는데 조항상으로는 법조문에 보면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제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유형제, 무형제의 개념.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4대 과세 요건과 관련되어진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부과하고 징수와 관련되어지는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5조 규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